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신라에서 태어난 솔거는 그림 그리기를 매우 좋아했어. 걸음마를 하기도 전부터 그림을 그릴 정도였지. 그 녀석 참 별나기도 하지. 어른들은 그런 솔거를 무척이나 신기해했단다. 소년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. 솔거야, 너 나무는 안 하니? 나무를 하다 말고 슬그머니 사라진 솔거를 찾아보면 솔거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. 솔거야, 너 밭은 안 매니? 밭을 매다 말고 슬그머니 사라진 솔거를 찾아보면 솔거는 역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. 솔거의 아버지는 솔거가 걱정스러웠어.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 그림이라니 그게 어딜 될 법한 소리여야 말이지. 그림을 가르쳐줄 스승을 구해주기는커녕 종이도 사줄 수 없는 형편인데 말이야. 솔거의 아버지는 솔거를 좋게 타일러도 보고 회초리로도 때려도 봤어. 그래도 솔거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.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걸요. 아버지는 계속해서 솔거가 바닥에 그림이라도 그릴라 치면 쏜쌀같이 달려와서 혼을 냈지. 또 그림을 그렸다가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날 줄 알아. 그렇다고 그림을 포기할 솔거도 아니었어. 솔거는 혼자서 나무를 하러 오갈 때를 이용하기로 했지.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단다. 마을 뒤편에 큰 바위에 그림 하나가 그려지고 있다는 걸 말이야.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마을 뒤편에 바위에 모여들었어. 그 속에는 솔거의 아버지도 끼어 있었지. 솔거 이 녀석, 내가 분명히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했건만. 아버지는 사람들을 해치고 그림이 그려진 바위 앞으로 나아갔어. 진짜 소인 줄 알았네 그려. 그러게 말이야, 정말 대단한 그림일세.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칭찬을 했어. 바위에 그려진 쌀가마를 지고 가는 황소 한 마리는 아버지의 눈에도 아주 훌륭한 그림이었어. 그날 이후 솔거의 아버지는 그림을 그리는 솔거를 말리지 않았단다.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지만 솔거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.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는 거야. 훌륭한 그림 스승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? 그러던 어느 날 밤 솔거의 꿈속에 단군이 나타났어. 나는 단군이다. 너의 노력에 감동하여 신의 붓을 주겠노라. 단군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단다. 꿈속에서 깬 솔거는 붓과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. 꿈속에서 본 신비로운 단군의 모습을 말이야. 몇 날 며칠을 방 안에 틀어박혀 그리고 또 그렸지.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? 솔거는 붓을 놓고 쓰러져 잠시 잠이 들었어. 솔거의 방에는 금방이라도 살아서 나올 것 같은 단군 그림이 잔뜩 쌓였단다. 자네 솔거의 단군 그림을 봤나? 봤지. 정말 대단하더군. 솔거의 실력은 온 나라 안에 퍼졌어. 덕분에 솔거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어. 솔거의 집은 그림을 부탁하러 온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어. 하지만 솔거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. 돈을 받고 그려달라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? 사람들을 위해 보다 뜻깊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. 솔거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.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지. 반드시 네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해라. 몸 조심하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너라. 솔거의 부모님은 솔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. 솔거는
붓이 든 작은 포침 하나를 지고 집을 나섰어. 산을 넘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그림을 그렸지. 솔거가 황룡사에 머물 때였어. 솔거의 그림을 보고 황룡사의 큰 스님이 솔거에게 이름을 물었지. 저는 솔거라고 합니다. 당신이 당군 그림을 그렸다는 바로 그분이군요. 과연 놀라운 솜씨입니다. 큰 스님은 기뻐하며 말했어. 황룡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황룡사의 빈 벽에 그림을 그려주십시오. 솔거는 하루 종일 텅 빈 벽을 바라보았어. 수많은 사람들이 황룡사를 오갔지. 솔거는 문득 부모님이 떠올랐어. 농사 일을 하다 말고 소나무 아래에서 쉬던 부모님의 모습이었어. 그래, 바로 그거야. 솔거는 붓을 들고 소나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단다. 그림이 완성되던 날 황룡사의 벽 앞에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. 세상에 저게 정말 그림이야? 그러게 말이야. 소나무 향기가 나는 것 같아. 벽에는 넓게 가지를 뻗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.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신비한 그림이었지. 스님, 큰일 났습니다. 어서 소나무 그림 있는 곳으로 가보시지요. 어린 스님이 호들갑스레 말하며 큰 스님에게로 달려왔어. 급히 소나무 그림이 있는 곳으로 가는 큰 스님은 깜짝 놀랐어. 소나무 그림 아래에 새 여러 마리가 죽어 있었거든. 그날 하루만이 아니야. 그 후로도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났어.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겠다. 큰 스님은 한쪽에 숨어서 소나무 그림을 지켜봤어.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? 새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오더니 소나무 그림에 스스로 부딪혀 죽는 게 아니겠어? 솔거의 그림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새들조차 진짜 나무인 줄 알고 앉으려다가 부딪혀 죽었던 거야. 오랜 세월이 흘렀어. 솔과가 그린 황룡사 소나무 그림도 색깔이 벗겨지고 희미해져갔지. 한 스님이 절에 단청을 새로 칠하면서 솔과의 그림에도 손을 댔어. 그런데 이상하지? 그 후로는 새들이 더 이상 날아들지 않았어. 솔과는 황룡사를 떠난 후에도 여러 절을 떠돌며 훌륭한 그림들을 그렸어. 어찌나 잘 그렸던지 솔과가 그린 관세음보살은 진짜로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떠돌 정도였지. 그런데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솔과의 그림은 모두 사라졌어.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남아 지금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단다.